자소서가 특징이 보면은 파트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같이 묶어서 쓰는 게 아니라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쉬운 자소서예요. 되게 쉬운 자소서고요. 뭐 작년에도 그대로 이 질문들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쉽고 여기에서 가이드라인만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릴 겁니다. 가이드라인만 체크리스트만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것만 충분히 답만 해주시면은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 질문 1번부터 5번까지를 뭉쳐 놓으세요. 예, 뭉쳐 가지고요. 계속 읽으세요. 어떤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건지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네, 역량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계속 체크하시면서 질문들을 보시면서 쓰십시오. 예, 질문을 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쳐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질문들을 뭉쳐가지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체크하시고 썼으면 좋겠고요.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혹은 경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쌓은 경험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것만 보시고 그냥 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대질문 체크하시고 대질문 안에서 소질문도 체크하셔가지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계속 보시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무 관련성이죠. 이 친구가 어떤 직무를 지원을 했고 그 직무 관련된 경험을 무엇을 했으며 그 직무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무. 네. 근데 직무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 직무가 한수원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한수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수원에 관련돼서 직무를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소서 쓰기 전에 질문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질문들을 분석했을 때 이것들이 혹시 내가 기술하면서 빠지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질문을 좀 분절시키고 혹시 숨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체크해서 질문지를 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다시 태고할 때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 요것들을 키보드, 화면에다 띄워놓으세요. 질문 밑에다가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로 띄워놓으시고 쓰시면서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쓰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당신은 이 직무와 얼마나 관련되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인사 업무를 했겠죠. 예. 내가 만약에 인사를 지원한다면 내가 어떤 것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왜 인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를 여기서 충분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 2번이랑 겹치긴 하거든요. 근데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예. 두 가지씩이라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로열티를 충분히 보여주겠다. 200자로 보여주겠고 여기서 뭐예요? 세부사항.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길죠? 천자죠. 네. 여기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여기는 두 가지식으로 내가 보여줄 이야기들을 포인트로 잡아놓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좀 드려볼게요. 2번,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 역할을 했는가? 내가 무슨 동아리에서 인사를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했는데 왜 인사를 했니? 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거를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네.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내가 기계 관련돼가지고 어떤 걸 했다면은 기계 중에 저는 사실 전공이 문과이기 때문에 그쪽은 잘 모르는데 기계에서도 뭐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했는지 본인이 그걸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그냥 역할을 맡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역할을 맡았는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전체에서 그 이야기들을 꼭 써줘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적었는가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밑에 3번 볼게요. 해당 활동의 결과와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요거는 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한수원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했던 이 파트가 한수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수원에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수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본인의 경험과 직무 경험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 경험을 통해 한 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포부 형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200자로 끝나지 않죠. 400자로 끝나죠. 예, 포부가 중요한 거죠. 로열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을까. 예. 그 포부를 쓰실 때 여러분들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보수적인 포부가 있고요. 약간 진보적인 포부가 있다 했나? 약간 공격적인 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한수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수원이 뭐예요? 아까 가치관들 있잖아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 파트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트렌드에는 포부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소통하겠습니다. 밥값을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내가 이쪽 파트에서 이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한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전이라든지 한수원이 생각하는 이런 미션을 어떤 부분을 내 역할을 다함으로써 만들어 보겠다.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무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손이 생각하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했던 파트, 제가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뭐 어떤 동아리에서 연합 동아리에서 200명 정도 있는 파트에서 인사 파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뭐예요? 한수원은 그죠? 네, 기계 파트가 있고 뭐 파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원들이 적재적소로 배치를 시킴으로써 전체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그것이 연결이 돼 있다. 예, 이렇게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한수원에서 얼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짚고 들어가겠죠. 예,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역할, 앞에서 나는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인사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세시켜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 본인이 했던 경험을 상세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인사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 중에서 뭐가, 저 같은 경우는 듣는 거거든요. 예, 경청.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정을 있는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주는 거. 예,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한테 엑셀을 시키면 못하겠죠. 네, 축구 선수한테는 축구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집중을 했다. 예, 인사에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역할.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인의 역할이나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이 파트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 한수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들을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만을 그냥 이야기하시면서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잡았는지를 꼭 잡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오나요?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겐톡 주세요. 네. 2번입니다. 네,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네, 대질문이고요. 소질문.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이며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상황을. 네, 2번. 당시 역할 완수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노력의 결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역할 갈등이라든지 가치관의 갈등, 네, 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흔들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네. 은행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공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할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예요?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 또 나는 이렇게 아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칙을 두고 그 원칙이 뭐예요? 예외를 두고 더 좋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잘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우리 한수원에 관련되어 있는 옛날에 뭐 최근 3년 전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2-1번 같은 경우는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포인트로 잡고요.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이고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냥 이거는 200자를 굳이 길게 잡아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황에 대한 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정도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2-2죠. 어떤 상황 때문에 역할 완수가 어려웠는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가치관이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들을 이번에서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잡았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제 신뢰가 두 개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신뢰, 그 다음에 친구로서의 신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원칙을 어떻게 잡고 처리를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포인트로 잡는다면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나는 어떤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두 가지식으로 가치관을 먼저 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이런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들을 그 다음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0자 정도는 노력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자 정도는 노력을 씁니다. 비율로 따지면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오서를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사람의 각도예요. 각도.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전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 그 각도, 궤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이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따진다면은 200자 있죠. 내가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는가 200자 붙이고요. 문단 나누세요. 문단 나눠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자 쓰시는 거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인사부 입장에서 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면접에서도 읽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놓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소제목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소제목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소제목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번 가볼게요. 노력의 결과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앞으로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가치관들이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원칙을 잡아놓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을 좀 보여주라는 거죠. 나는 이 가치관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도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원칙에 대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는 아주 중요한 거겠죠. 목표가 도덕적이어야 되겠죠. 목표가 맞는 건데 예외가 뭐냐면은 나쁜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도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한 평가 혹은 아니면
예, 그 노력 끝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조직 혹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팀원들 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네. 어떤 조직 혹은 공동체에서 일이었으며 당시 조직 혹은 공동체의 목표와 지원자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본인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하였고 이 일이 조직 혹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가인 거고요. 조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부여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네, 조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체크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조직이었는가? 이거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었는가? 그 다음에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떤 봉사를 갔는데 봉사활동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전체의 목표였다. 예. 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근데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예. 그 조직의 목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꼭 1번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예. 그것을 왜 구체적으로 잘 넣어야 되냐면은 그게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가치관이 부여가 됐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된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 열정을 다할 수 있다. 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조직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조직 적합성입니다. 네. 네. 당신이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네. 왜 그 조직에는 그 가치관이 필요한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요. 못 쓰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무튼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거죠.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던 이유는 뭔데?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조직에 어떤 가치관이 주어졌을 때 너는 본인이 희생하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니?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거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1차원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희생을 다할 수 있다, 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우리가 조직이 1등을 하겠다. 조직이 이번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공모전 자체가,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획을 만들어내고 그 기획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사회적의 선순환 구조를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들이 조직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다가 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네. 이것도 사실은 비율은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쓰실 때 어떤 노력을 했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이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써주십시오. 네. 네.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조직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직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말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함으로써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4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본인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자소서를 보면서 했는데 4번은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오픈형 자소서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오픈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직무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2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3번은 조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5번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4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회사 인재상 중에서 어떤 게 네가 제일 많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네 회사에서 한수원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발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번이고 4번은 발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어.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어. 이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 4번은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열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저는 이게 직업이었으니까 쭉 분석을 해봤는데 4번에 제일 쓰기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학이 제일 쓰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만약 있으시다면 없으면 억지로 끌어내지 마시고요. 어학이 좀 맞는 것 같고요. 혹은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공이 문과가 아니라 본인만의 조금 가지고 있는 계열이 있다면은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야기하실 때는 이 파트가 어떤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번은 제일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전체 균형을 맞춰서 써주세요. 균형. 1번부터 5번까지의 균형을 보고 나서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으로 조금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의 인재사항에서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겠다 보시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른 인재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개발하였는가? 이를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가? 질문이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인사부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자소서는 어떤 항목으로 만드는 게 좋고, 어떤 단어를 포인트로 잡는 게 좋고,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인재를 찾아내기가 좋다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거는 한수원 분들이, 인사부 직원들이 볼지는 안 보겠지만, 이 4-2번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됐어요. 이게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인재상으로서 한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질문해 놓으면 도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돼버려요. 계획을 세웠고 과정에서 어려웠던 걸 극복했는가. 약간의 도전에 관련된 질문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약간 흐려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흐려지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약간 인내, 끈기 그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도전을 굳이 왜 이렇게 도전적인 성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인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대목표가 있죠. 대목표를 잡았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것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갇히지 마세요. 자소서를 해가지고 줄글로 쭉 안 써도 돼요. 쭉 안 써도 되고요. 단계적으로 써도 됩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그 다음에 문단 나누죠. 문단 나누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이야기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과의 어떤 부분에서 싸움을 했었는지, 혹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세웠다 했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계적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아시겠죠? 단계적으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계획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계획이 잘 들어오게.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누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어려움이 포인트로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포인트로 안 잡아도 되고요. 각도상 보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보다는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의 구체화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얼마나 지향을 하고 제대로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네. 힘든 점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목표와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수 포인트는 이 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수 포인트는 이 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3번. 이 역량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포부이기도 하죠. 네. 한수원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잘 활용하고 싶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 직무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네. 약간의 포부 형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소서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모든 자소서 항목에다가 마지막 두 줄 포부로 쓰시는데요.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수원 자소서는 1번이랑 4번에서만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2, 3, 5번은 포부 쓰지 마시고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4번만 약간의 포부. 다른 거는 포부 쓰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시는 형식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갈게요. 필기하셨어요? 기다릴게요. 네. 됐어요? 네. 네. 5번. 단체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5-1번. 구성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5-2번.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3번.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사람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대기업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 공기업에서 조심하는 이직했다면 왜 이직했습니까? 당신은 왜 싸웠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핑계는 되는 것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는 페일이거든요. 무조건. 네. 그래서 상대방 그리고 내가 전에 몸담았던 조직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하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는 나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비난하지 마시고 소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은 포인트는 소통이죠. 네.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설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자소서 쓰고 있는 것도 소통이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저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게 설득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를 여기다 잘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는가? 네. 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가? 본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 입장을 주장했는가? 왜 그 입장을 주장했는가? 그러니까 자소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왜가 너무 없어요. 그냥 상황만 틱틱틱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를 많이 넣어주십시오. 네. 의견 차이를 보냈던 견해, 그 의견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네. 그 견해는 무엇이었는가? 네. 그리고 본인은 입장은 어땠는가?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근데 입장은 무엇이었는가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그 입장을 주장을 했는가도 무조건 들어가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주장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네. 5-2번입니다. 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네. 설득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만들려면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네.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설득하기 위해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소서 읽어보면 진짜 큰 문제가 소통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소통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소통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는 게 아니라 왜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좋은 예시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편지를 썼다거나 어떤 걸 하려고 했다. 그 친구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것이 왜 본인이 취했던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는 겁니다. 왜 그런 노력을 했는가.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각도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의 각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로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 잡고 이야기하려면 이게 문단이 나눠지고 들어가는 게 좋죠. 문단을 나누는 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빠르게 읽었을 때 문단 앞부분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단 앞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잡아 놓으면은 인사부 직원이 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좋은 결과, 건설적인 결과가 물어보고 있지만 그 결과가 건설적이면 됩니다. 뭐 대단하게 뭐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걸 통해서 뭐예요? 30% 실적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설적인 이야기면 되는 것이지 몇 퍼센트에 얻는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보다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 노력을 했는가? 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요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는 거죠.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과연 무엇이다. 네. 소통이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달성이 될 수 있다. 네. 소통이란 무엇이다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해야 되는가. 이거를 왜 그런 노력을 했는가가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 일반화. 이거는 상황을 제시를 한 거죠. 5-2번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5-3번은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인사부 입장에서 읽었을 때 우리 한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잘 처리하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좋은 각도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 같은 경우 그냥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한수원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소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크리스트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질문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있을까, 어떤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줘야지 인사부 직원들이 제대로 읽고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뽑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한 사람 이미지로 보여야 되거든요. 인사부 직원은 여러분 자소서를 읽지 않아요. 네.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다는 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띄어쓰기를 본다거나 문장을 어떻게 썼는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찍어내요. 찍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부에 있을 때 했던 방식이 이거죠. 배워요. 그거를 배우는데 이거예요.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 워딩만 체크해요. 이렇게 해서 30초 만에 봐요. 네, 30초 만에 쭉 봐가지고요. 떨어뜨릴 거는 버려요. 네, 버려요. 진짜. 근데 보여요. 30초 만에 딱 찍어내면은 보이거든요. 보이고, 그 다음에 30초 만에 봤는데 괜찮은 거는 읽어요. 네, 읽어요. 3분 초과되죠. 자소서가. 내가 읽는 자소서가 3분을 넘어가. 그거는 붙어요. 예, 붙이는 자소서예요. 5분 넘어가면 얘는 S예요. 얘는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한수원이랑 기업은행은 조금 다르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합숙 면접을 내가 들어가잖아요. 찾아봐요. 혹시 걔 안 왔나. 근데 이제 얼굴이 다르죠, 사진이랑. 네. 아무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부 직원들이 본인의 자소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조금 전체 이미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체크리스트 안에서 탕탕탕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다가 팡팡팡팡 치고, 구구절절하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전체 항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